자,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데요. 물질의 분류 파트죠. 자, 여기 물질의 분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확실히 알아둬야 돼. 왜? 출제 확률 100%야, 여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1페이지에서. 1페이지에서 여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제발 좀 맞춰주세요라는 의미야. 근데 이런 거 틀려놓고서는 와가지고 헤헤 웃으면서 쌤 저 1페이지 틀렸어 이러면 죽여버리는 거야. 수능 날까지 틀린다. 실수로 여기 자꾸 틀리던 애들은. 그래서 여기선 실수를 최소화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기본은 이렇죠. 모든 물질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물질이라는 거에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니? 물질이란 뭐가 있는 애들을 우린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량이 있는 애들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놈들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니?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누구하고 누구로 나눠볼 수가 있어? 순물질과 그 다음에 뭐로 구분할 수 있다? 혼합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물질이라는 애는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누구하고 누구로 구분할 수가 있니? 원소와 화합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다시피 혼합물도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니? 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있죠. 여기까지는 알겠지? 자, 근데 원소가 뭐다, 화합물이 뭐다 이런 정의를 내리기 전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예시로 들어가 버리자. 자, 원소는 몇 가지 성분 원소로 만들어진 애들을 원소라고 합니까? 한 가지 성분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우린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는 건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성분 원소로 만들어진 애들을 우린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원소라는 애들을 여기는 뭐 그냥 수소, 산소, 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딱 써놨지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분류를 해보자.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헬륨이라든가 네온이라든가 아르곤 같은 18조 아이들 모두 다 당연히 뭐가 되겠어? 원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O2, N2, F2 같은 이원자 분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C60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진 분자도 가능해요. 얘가 누구니? C60이 플러렌이죠. 그죠? 이런 애들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원소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끝일까? 아니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금속 원소들도 있죠. 얘네들도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C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죠. C에 해당하는 애들. 누구 있습니까? C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흑튜브, 다이아몬드, 흑연, 탄소 나노 튜브, 그 다음에 그래핀, 요딴 새끼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원소에 해당하는 걸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내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 얘는 뭐에 해당하는 아이야? 분자에 해당하는 아이지만 얘는 뭡니까? 금속 결정에 해당하죠. 따라서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자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야. 따라서 얘는 원소이면서 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원소이지만 분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애들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화합물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만들어져 있으면 모두 다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마찬가지로 분류를 좀 해봅시다. 어떤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H2O라든가 혹은 NH3라든가 이런 애들도 가능하고, 혹은 C6H12O6 같이 커다란 분자도 가능은 하겠죠. 몇 가지 이상의 구성 원소로 돼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돼 있죠. 이런 애들은 모두 다 화합물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NaCl이라든가 혹은 MgO 같이 이온 결정에 해당하는 애들도 화합물에 속할 거야. 몇 가지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애들도 가능합니까? SiO2 석영이죠. 그죠? 얘네들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화합물에 해당하는 거야. 자, 이때 마찬가지로 얘는 분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얘하고 얘는 우리가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거겠지. 오케이? 자, 따라서 화합물이면서 분자에 해당하는 애들과 화합물이면서 분자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분류할 줄 아셔야 돼요. 요 분자와 분자가 아닌 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오케이? 그래서 요 안에서 간단하게 분류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런 애들을 우린 뭐라고 한다?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혼합물을 갖다가 영어로 믹스처라고 그래요. 섞었다는 얘기지. 누구를? 순물질을 단순히 섞은 애들을 갖다 우린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균일 혼합물에는 뭐 바닷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잘 섞인 거, 불균일 혼합물은 잘 안 섞인 거, 불균일하게 섞인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아. 우리 화원에서 문제에 뭐 쭉 열심히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것도 나온 지가 좀 되기는 했는데 명칭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뭐냐면 혼합물을 뭘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순물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분리라고 그래요. 혼합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합물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내는 과정? 원소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린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해와 분리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야. 자, 물을 분해하면 뭐하고 뭐로 되는 거야? 수소와 산소로 되는 거야. 물을 분리하면 수소와 산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문과 애들이 나는 소리야. 우리 이과 애들은 분리라는 단어와 분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 비슷한 단어다? 아니다. 아예 다른 말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분리라는 건 무슨 변화에 해당하는 거냐면 물리 변화에 해당합니다. 물리 변화라는 건 화학적인 성질 자체의 변화 없이 그냥 단순 세퍼레이트, 쪼개놓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남자, 여자 이렇게 쭉 갈라놓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한들 내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그치?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나겠죠. 이건 물리 변화고요. 화학 변화라는 건 뭐냐면 뭐 항상 비유 자체가 더럽다 보니까 나라는 몸뚱아리 하나를 분자라고 했을 때 나를 분해한다는 건 머리, 가슴, 팔, 다리를 다 쪼개는 거죠. 그게 분해야.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머리, 가슴, 팔, 다리 자르고 얘 머리, 가슴, 팔, 다리 잘라서 재조립하는 거, 이게 화학 변화인 거야. 원자의 재배열. 따라서 내 이 우수한 퀄리티의 머리 위에 저런 저급한 퀄리티의 머리가 올라와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겠지. 그죠? 인정해. 자, 무튼 그래서 분해라는 건 무슨 변화에 해당하는 거야?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분리는 물리 변화고요. 분해는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다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해두세요. 이게 나온 지가 좀 되기는 했는데 정의 자체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그럼 반대 과정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치? 반대 과정은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순물질을 섞는 걸 혼합이라고 해야죠. 믹스. 그죠? 그 다음에 원소를 화합해서 수소하고 산소를 화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거죠. 혼합하면 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아우.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잠깐만.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뭐 여기다 그냥 잠깐 씁시다. 자, 분자가 아닌 것들을 하나 체크해 두자. 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자, 분자가 아닌 것들. 뭐를 우리가 분자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뭐를 포함하는 경우?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 절대로 분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철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그냥 대놓고 금속만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NaCl이라든가 MgO 이런 애들을 갖다 우린 무슨 결정이라고 하니? 이온 결정이라고 하죠. 이온 결합은 금비 구조죠. 그죠? 따라서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절대로 분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에 해당하는 애들. C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구 있어요? 흑, 튜, 다이아몬드,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얘네들 분자 아니야. 얘네들은 무슨 결정이야? 원자 결정이죠. 마찬가지로 누구도 SiO2. 얘도 분자가 아닙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C60은 플로레는 얘는 뭐야? 분자죠. 얘는 분자입니다. 플로레는 분자야. 자, 그 다음에 분자가 절대 아닌 거 세 번째. 누구를 포함하는 애도 분자가 아니냐면 NH4 플러스 이온. 얘 이름이 뭐야?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애가 누구냐면 NH4Cl, 염화 암모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되게 독특한 거야. 뭐냐면 뭐 이미 한 번 다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이 속에는 결합이요. 무슨 결합이 들어갔냐면 공유 결합 들어가 있어요. NH4Cl이니까 NH4 플러스 이온 자체가 무슨 결합으로 만들어졌니? NH3가 공유 결합이고 수소 하나가 들어오죠. 베이 결합으로. 그래서 이 안에는 공유 결합 들어가 있고 무슨 결합 들어가 있니? 배위 결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NH4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도 들어가 있어요? 이온 결합도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결합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결합으로 따진다면. 하지만 최종적으로 finally at last. 나 영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만들어진 건 이온 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형성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이온 결정이 돼요. 결정은 이온 결정이야. 따라서 얘도 분자다,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포함된 경우에는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정도 하나 참고적으로도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체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체크 문제 나와 있는 거 보면 가는 화학 변화이다.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 성질 자체가 변하는 거라서 원자의 재배열. 자, O2가 쪼개져서 탄소하고 하나하나 붙어 들어갔지. 따라서 얘는 화학 변화인 건 맞고요. 가와 나에서 원소는 두 가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원소는 뭐야? 몇 종류로 돼 있는 애들? 한 종류로만 돼 있는 애들. 노란색으로 원소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얘 원소, 그 다음에 얘도 원소, 그 다음에 얘도 원소죠. 따라서 가와 나에서 원소는 몇 가지가 됩니까? 세 가지가 돼요. 네, 원소이면서 분자인 건 몇 가지가 되니? 두 가지가 되겠지. 이해되지? 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준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구하세요. 뭐 요딴 문제들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정확한 분류가 가능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나에서 분자인 화합물을 골라라. 분자인 화합물. 분자이면서 화합물. 자, 따라서 얘 화합물이죠. 그리고 분자죠. 근데 얘는 뭐인 건 맞아? 화합물인 건 맞아. 하지만 분자는 아니죠. 따라서 얘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일산화탄소는 또 있으니까 빼고, 따라서 분자이면서 화합물인 건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돼야 되겠니?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됐어? 안 어렵지, 그치? 그닥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 맞춰야 되는 내용이야, 절대로. 무조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분 원소의 확인이라는 파트를 좀 들어가 볼 건데, 자, 이 성분 원소의 확인은 원래 화원에서 뭐 독립적으로 단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자,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성분원소의 확인이. 근데 기니딜이 가나다라 중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뭐 책에 있는 순서랑 조금 다르게 합시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죠. 불꽃 반응. 자, 중딩 때는 불꽃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그죠? 뭐 니크롬선에, 겉불꽃에, 뭐 염산에 씻어서 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배우는데 고삐리 때는요 그렇게 디테일한 과정까지는 필요 없고요. 결과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 자, 색깔은 기억을 하나는 해두셔야 돼요. 빨리, 그 다음에 노나, 그 다음에 볶아, 죽가, 그 다음에 청록색 구리, 황록색 바륨, 그 다음에 빨간색 스트론튬까지 이 정도 색깔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불꽃 반응이라는 애들은 치명적인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야? 아주 미량만 있어도요 확인이 쉽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땀 한 방울만 있어도 이 땀 속에 찍어가지고 불꽃 반응했더니 노란색 불꽃이 나왔어. 그럼 이 땀 속에 누가 있었던 거야? 나트륨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주 미량만 있어도 아주 쉽게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치명적이에요. 일부 금속 원소만. 거의 전부야 이게 색깔을 갖는 금속 원소들에. 물론 더 있죠. 더 있는데 많지가 않아 그렇게. 아주 일부 금속 원소만, 비금속 원소는 또 없어요. 아주 일부 금속 원소만 불꽃 반응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혹시 학교에서 이걸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색깔 나오든 나트륨 노란색이든 주황색이니 비슷비슷하죠. 그치? 불순물이 섞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색깔 구분이 좀처럼 쉽지는 않아요. 심지어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은 책에는 진한 빨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그치? 진한 빨강이랑 빨강이랑 뭐가 달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뭐를 하냐면 스펙트럼을 가지고 실험을 하죠. 스펙트럼 실험을 하게 되면 같은 빨간색이지만 뭐가 좀 달라 보여? 스펙트럼의 라인의 위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정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연소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너희들이 이 연소 분석만 가지고 아예 하나의 소단원으로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성분 원소, 뭐 탄소, 수소, 산소, 실험식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풀어봤을 거야. 이제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소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살짝은 알 필요가 있겠지. 그럼 연소는 뭐냐? 자, 뭔가가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무조건 뭐가 필요할까? 탈물질이 필요하겠죠. 아니,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탈물질 없이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어? 그죠?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그죠? 그럼 탈물질과 산소가 있으면 무조건 불이 붙니? 그것도 아니야. 여기 종이가 있고요. 그죠? 종이가 있고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 없어? 겁나게 많지. 하지만 여기에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왜? 얘한테 뭐가 필요한 거야? 불이 필요한 거야? 아니야. 열이 필요한 거야. 뜨겁게 해주면 불이 붙어요. 근데 불이 붙기 위해 필요한 온도를 우린 무슨 온도라고 하니? 발화점 온도라고 그래요. 따라서 얘가 불이 붙기 위해서는 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거야?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거야. 온도가. 불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불이 붙었어요. 그럼 불이 붙었다라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니?
뭘 보고 우리가 불이 붙었다고 하니? 일단 무조건 뭐하고 뭐가 나와야 돼? 열과 빛이 나오는 거야. 어떤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는 걸 우리가 연소한다라고 하진 않아. 철이 녹쓰는 것도 철과 산소가 반응하는 거야. 금속의 부식도.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열도 나와. 열만 나오는 걸 우리가 연소라고 하진 않는 거죠. 뭐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빛과 열이 동시에 쭉 나오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과 빛은 기본이니까 쓰진 않을게. 다만 뭐가 좀 필요할까? 뭐가 나올까? 연소 생성물이 나오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야. 연소 생성물. 도대체 연소 생성물이 뭘까가 중요한 거야. 얘는 누구냐면 탈물질에, 좀 길게 써볼게. 탈물질의 성분 원소의 산화물. 탈물질의 성분 원소의 산화물. 요게 연소 생성물이야. 뭔 개소리냐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탄소를 태웠어요. 숯을 태웠습니다. 그럼 계수 생략할게. 계수. 자, 탄소가 타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성분 원소에 산화물이 나오는 거야. 수소에 불을 붙이면 뭐가 나올까? 수소에 불을 붙이면 뭐가 나올까? 수소의 산화물인 누가 나오는 거야? 물이 나오는 거야. 혹은 황에 불을 붙이면 뭐가 나올까? 황의 산화물인 누가 나올까? 이산화황이 나와요. 자, 너희들 이제 배운 친구들이니까 알죠? 금속도 불이 붙어 안 붙어? 붙죠? 그럼 금속 마그네슘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붙고요. 얘가 불이 타면 뭐가 만들어질까?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져요. 탄다고 이렇게 잘 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태운 물질들이 다 뭐야? 호돈소 물질이지? 호돈소 물질은 성분 원소가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러니까 산화물도 몇 가지가 나와? 한 가지가 나오지. 물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자. 연소 생성물이 하나만 나왔어. 그럼 걔는 누구야? 원소야. 화합물을 태우면 연소 생성물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죠. C3H8. 얘가 누구니? 프로판가스, 프로페인 가스를 태운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 성분 원소에 산화물, 탄소가 있지? 그럼 탄소의 산화물인 누가 나올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수소의 산화물인 뭐가 나오게 될까? 물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성분 원소에 산화물이 나오게 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여러 가지 산화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지. 연소할 땐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 알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거의 대부분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연소 가능한 탈물질이 누구야? 탄화수소류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CH 화합물들이 대부분 가연성 물질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태우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뿐이지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건 아니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태웠더니 이산화탄소가 나왔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가 태운 그 물질 속에 누가 들어있어? 탄소가 들어있어 라는 의미야. 오케이? 내가 누군가를 태웠더니 누가 나왔어? 물이 나왔어. 그럼 물이 나왔으니까 물 나왔구나가 끝이 아니라 내가 태운 그 물질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 개소리하고 있어. 수소가 들어있어 라는 걸 의미하는 게 되겠죠. 이해되시지? 자, 따라서 그럼 이산화탄소,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내가 태운 물질 속에 탄소가 있는 거구나.
태워서 물이 나오면 내가 태운 그 물질 속에 누가 있는 거구나? 수소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확인하니? 누굴 가지고 확인합니까? 석회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죠. 이산화탄소는 누구로 확인한다? 석회수로 확인한다. 자, 이미 한 번 다 배웠으니까 반응식 한 번만 써둬볼까? 자, 석회수와 이산화탄소의 반응식. 석회수가 뭡니까? CaOH2죠. 그지? 석회수가 CaOH2야. 얘가 누구랑 반응합니까? 이산화탄소랑 반응하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CaCO3 앙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H2O 더하기 끝이지. 뭘 또 더하기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얘가 앙금이야. 무슨 색 앙금? 흰색 앙금.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래서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써준 이유는 한 번 다 배웠으니까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덮어 씌우면서 갈 거야. 이거 무슨 반응이니? 중화 반응이야. 왜? 얘는 대놓고 염기성 물질이죠. 석회수가. 수산화칼슘이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무슨 산화물이니? 비금속 산화물이죠. 따라서 얘는 무슨 성이야? 산성이죠.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이야. 오케이? 금속 산화물은 무슨 성? 염기성.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그 해당 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할게. 어쨌든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거니까 중화 반응에 해당하고요. 중화 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주 나오는 식 중에 하나야, 이 반응식은. 자, 해서 석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누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무슨 색으로 바꿔줍니까?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누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해서 성분 원소의 확인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내가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했니?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기니디리 속에서 자꾸 섞여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답을 체크하실 때 헷갈리지 않을 거야. 자, 너희들의 첫 번째 과제는 뭐를 없애는 거다? 세모를 없애는 거다야. 이런 경험 다들 있잖아. 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면 답을 고르래. 그러면 고르다 보면 이러죠. 아, 이 새끼는 무조건 맞아요. 응? 이 새끼는 무조건 맞아요. 아, 얘는 아닌 것 같아, 무조건. 근데 얘가 헷갈려. 답을 보다 보니까 기억도 있고 기억 디귿도 있어요.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찍어서 맞추면 니들 머릿속에는 아는 문제라서 그냥 원래 아는 거라서 맞춘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틀리잖아? 그러면 니들은 몰라서 틀렸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 뭐라고 하니? 아깝게 틀렸대. 미친 거야. 아는 건데 아깝게 틀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쌤 저는 찍으면 다 틀려요. 개소리야. 지들이 찍어서 맞춘 건 생각도 안 해. 이거 다 찍어서 맞춘 거야 니네. 절대로 세모가 있으면 안 돼. 세모가 있는 순간 무조건 확률에 의해서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찍은 만큼. 모든 문제의 세모가 다 완벽하게 제거가 돼야 돼. 그래야 완벽하게 1등급, 2등급이 나올 수 있어. 세모가 살아있는 만큼 1등급은 불안정한 거야. 고로 지금 배우는 내용들,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모가 살아있어요. 그 세모를 다 죽여야 돼. 다들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 있잖아. 그치? 긴가민가 해 하면서. 자, 하여 이 내용 알아두시고 나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같이 한번 보면 왜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지지? 희한하게. 자, 이 문제가 뭡니까? 지금 표가 이렇게 쪼르륵 나와 있죠. 에탄올의 연소, 뷰테인의 연소, 흑연의 연소가 나와 있고요. 자, 1번 봅시다. 에탄올, 뷰테인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했다라는 건 이 안에 무조건 누가 있다는 걸 의미해? 수소가 있다는 걸 의미해. 얘한텐 수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소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지? 그 다음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건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죠. 여기도 누가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고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에탄올에는 무조건 누구도 있어요? 수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습니까? 탄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뷰테인에도 누구도 있습니까? 수소도 있고 탄소도 있죠. 그 다음에 흑연에는 수소는 있니 없니? 없죠. 근데 누구는 무조건 있어요? 탄소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성분 원소에.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이 들어갑니다. 뭐? 산소야, 산소. 자, 에탄올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C2H5OH 얘가 에탄올이야. 그럼 얘를 태우면 이 안에 성분 원소 탄소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성분 원소에 수소가 있으니까 누가 나오겠니? 물이 나오겠죠. 근데 산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결과만 가지고는. 뭐까지 알아야 우리가 산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양까지도 알아야 되겠지. 그걸 가지고 실험하는 게 연소 분석 실험해가지고 실험식 구하는 거 나오죠, 그치?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양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 안에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따라서 이런 질문 되게 자주 나와. 이걸 갖다가 에탄올이라고 쓴 게 아니라 A는 이런 결과를 보였대.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지. A의 성분 원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 틀려? 틀려. 왜? 몰라서.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다. 맞아, 틀려? 맞아. 최소 CH는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산소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니? 자, 따라서 A는 두 가지 성분 원소로 되어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인 거고요. 두 가지 이상의 성분 원소로 되어 있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숯도 마찬가지야. 자, 얘가 C라고 해봅시다. C는 한 가지 성분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 틀려? 결과론적으로는 맞아 보이겠지.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애도 탈 수 있다? 일산화탄소를 태우면은요 이산화탄소가 돼요. 얘 태울 수 있는 애거든. 그럼 얘가 일산화탄소 있을 수 있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따라서 산소의 포함 여부는 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말 조심해야 돼. 항상 니들이 놀아나는 건 어디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말장난에 놀아나게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요 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산소 포함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론튬하고 리튬하고 아까 둘 다 빨간색인데 선의 위치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지. 내가 시작하면서 이 선의 위치 간단하게 그림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잠깐 봅시다. 자, 이 문제 생각보다 조금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문제야. 생각만큼 확 쉬운 문제 아닙니다. 막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막 쉬운 문제 아니야, 절대로.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가나다 수용액의 불꽃색과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보면 첫 번째, 가는 빨간색, 다도 빨간색, 그리고 나는 무슨 색? 주황색을 띈대요. 근데 얘랑 스펙트럼의 위치가 퍼펙트하게 겹치니 안 겹치니? 응?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의 위치가 얘랑은 다르죠. 그지? 같은 빨간색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같은 빨간색은 아닌데 문제는 니들이 여기에서 힘들게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자, 첫 번째, 가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와, 어쨌든 빨간색을 띠니까 금속 원소가 포함된 수용액이야. 금속만 물에 녹이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따라서 가 수용액이라는 얘기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이 녹아 있다는 얘기야. 물에 녹아 있으니까 금속 이온이 녹아 들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온 결정을 녹인 거야. LiCl이 됐을 수도 있고 SiCl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하여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주황색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나다의 스펙트럼이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죠. 하나 빼고는. 그러면 적어도 나 속에는 얘 거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예상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니? 가능하겠지. 오케이? 따라서 나에는 몇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다? 3종류. 적어도 금속이 몇 가지야? 2가지야. 적어도 금속 원소가 몇 가지? 2가지지? 거기에 뭐가 무조건 있어야 돼? 수용액이니까. 비금속 원소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왜? 수용액의 전하량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최소 3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야. 그 다음에 마지막, 맞죠? 그지? 내가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지? 완벽하게 일치되는 포인트가 보이죠? 따라서 여기랑 여기에는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플러스 알파 하나의 금속 원소가 더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틀리기 쉬우니까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물질의 분류, 성분 원소 확인까지 문제 숙제로 나갈 겁니다.